안녕하세요. 두이도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의 4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즉 다시 말하면 화면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화면이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인플레이션이 뭐냐? 자,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첫 화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걸 다뤄봤는데 첫 화면이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그죠? 화면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두 개의 파일로 구성된다. 하나는 XML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화면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파일이고요. 또 하나는 자바 소스 코드 파일이 있다. 자, 이게 코틀린을 쓰면 이제 코틀린 KT 파일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바를 쓰고 있으니까 자바 소스 코드가 된다. 그럼 두 개의 파일이 같이 합쳐져서 하나의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합쳐지는 과정을 보면 XML 레이아웃 파일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 레이아웃 파일이 R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파일 이름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뒤에 .xml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제외하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문자 R이라고 하는 게 RES 폴더를 가리키고요. 그 밑에 레이아웃 폴더가 있었으니까 대문자 R.layout이 RES 밑에 레이아웃 폴더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activity main.xml 파일이 있었는데 .xml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제외하니까 이렇게 가리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는 실제로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그 소스 코드 안쪽을 보면 onCreate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함수 또는 메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함수 또는 메소드는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이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서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 레이아웃 파일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 레이아웃 파일이 이 소스 코드와 결국엔 같이 합쳐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쌍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화면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ML 레이아웃 파일을 지정하는 형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하나의 화면에서 소스 코드의 그 XML 레이아웃 파일을 지정하는 게 여기 있는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메소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XML 레이아웃 파일과 자바 소스 코드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XML 레이아웃 파일이 소스 코드와 합쳐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XML 레이아웃 파일이 있으면 얘가 우리 앱이 실행이 될 때 얘가 메모리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메모리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제 소스 코드의 기능 동작이 마찬가지로 메모리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화면을 위한 여기 하나의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을 위한 화면 레이아웃이 이거라는 거를 set content view에서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ML 레이아웃 파일에 정의한 이 버튼이 있다라고 하면 버튼이 메모리에 올라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여기 버튼이라는 글자죠. 단순히 글자인데 이게 new 버튼이라고 해서 실제 기능이 동작을 해야 메모리에 버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게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후후 불어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제 버튼이라고 하는 글자가 실제 버튼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시작 메뉴에서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고요. 자, 첫 화면 empty activity 선택된 상태로 next 누르고 여기다가 my inflator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제목 이름을 프로젝트 이름을 뭘로 하든지는 뭐 크게 상관이 없죠. 자, my자는 패키지 이름에서 삭제를 하고요. 자, 그리고 finish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하던 것처럼 아래쪽 닫아주고요. 자, 왼쪽 닫아주고 activity main.xml 한번 열어봅니다. 자, 그러면 글자 하나가 들어가 있죠. 자, hello world라고 하는 글자 선택하고 자, 텍스트 뷰죠. 자, 삭제를 해주고요. 자, 버튼을 화면에 하나 갖다 놔보자. 자, 화면 정중앙에 갖다 놓고 자, 여기다가 텍스트 글자는 확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 버튼의 id는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XML 레이아웃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자, 메인 액티비티 좀 자바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r.layout.activity main이라고 하는 게 왼쪽에 프로젝트 창을 열어보면 res 밑에 layout 밑에 이 파일을 가리킨 거다라고 하는 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결국에는 main.activity.java라고 하는 이 파일과 같이 결합되는 거죠. 근데 이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동작하냐, 내부적으로는 이 XML 파일에 있는 버튼 우리가 넣어놨잖아요. 여기 버튼이라고 하는 걸 넣어놨는데 이 버튼을 어떻게 해요? 메모리에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하면 실제 버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된 메모리에 있는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 자바 소스 코드에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얘가 서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버튼에다가 ID를 부여하죠. 자, ID 버튼이라고 자동으로 부여되어 있는데 이 버튼이라고 하는 ID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find view by ID r.id. 버튼을 하게 되죠. 자, 화면 레이아웃에다가 XML 레이아웃에다가 아이디를 넣으면 자,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실제 메모리에 만들어진 버튼을 참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실제 메모리의 버튼을 가리키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버튼.set on click listener 한 다음에 new on click listener 엔터를 치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여기 리스너라고 하는 걸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어떤 코드를 이제 넣으면 그게 동작을 하겠죠. 버튼 눌렀을 때.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 있는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버튼을 실제로 찾았을 때, 그렇죠? 자, 메모리에 있는 버튼을 찾아서 이 변수에 넣었을 때 이게 동작하는 거죠. 근데 메모리에 버튼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요 함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코드 이 set content view 안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렇고요. 그러면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를 이 밑으로 한번 옮겨보자. 자, 그러면 메모리에 버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find view by id를 하게 되니까 버튼은 찾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버튼 변수에 변수 상자에 실제 버튼이 없죠. 그 상태에서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앱을 한번 실행해서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자. 자,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했고요. 자, 이제 앱을 실행을 해봅니다. 자,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비정상 종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실제 에러가 발생하고 앱이 비정상 종료되거나 또는 비정상 종료 없이 에러가 발생하면 아래쪽에 로그캣이라고 하는 탭을 열어본다. 자, 그리고 에뮬레이터는 여러 개, 실제 단말도 여러 개 있으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앱은 일단 종료됐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자, 에러라고 하는 로그를 보자. 에러 로그의 위쪽으로 쭉,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최근 로그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메인 액티브.java의 16번째 줄에서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했다. null point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 상자는 있지만 변수 상자가 비어 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게 되죠. 여기 가보면 자, 변수 상자는 뭐예요? 버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변수 상자가 되는 거죠. 이 안이 비어 있다. 왜? find를 했는데 find를 해서 찾아낸 버튼이 없다는 거죠. 왜? 그 버튼은 이 아래에서 인플레이션 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함수가 호출될 때 메모리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화면 자체가.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옮겨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인플레이션이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에서는 자, set content view에서 해주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의 화면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뷰, 다시 말하면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직접 인플레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XML 레이아웃 파일에다가 화면 레이아웃 구성을 한 다음에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을 직접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하나 더 추가를 해봅니다.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하나의 화면이라고 했는데 화면을 자,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때 화면을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주죠. 근데 여기다가 하나의 화면, 두 개의 화면, 세 개의 화면 이렇게 계속 추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 앱에서는 화면 하나로만 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여러 개의 화면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면을 추가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고요. 그 화면에다가 기능을 한번 넣어서
동작하도록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